네, 안녕하십니까. 일론 머스크의 시사인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중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집회 자리 지켜주시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미국의 블링컨이죠. 국무장관이 이제 6일 날 이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고요.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이런 글로벌 현안 등을 협의를 했다라고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이렇게 또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가 주고받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님은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또 이제 미국에 있어서 국무장관 정도 되면 굉장히 힘이 센 위치예요. 어떻게 보면 그 과거에 폼페이오나 그 정도 급으로 굉장히 위치가 있는 분인데,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죠. 지금까지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수장으로서 이제 고별 차원에서 오신 겁니다. 아시아 고별 순방을 온 거고, 이제 한국 거쳐서 또 일본에 간다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교과서적으로 발표는 할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내면에서 이면에서 오갔을지는 우리가 대충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번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잘 설명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 제가 항상 국제적인 시각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지켜주고 있는 자유우파 국민들이 있지만 분명히 미국과도 커넥션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제 관계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혼자서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고 항상 모든 상황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블링컨 장관뿐만 아니라 일본의 이와와 다케시 일본 외무상도 13일쯤 한국을 방문해서 또 조태열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두 장관은 일단은 당연히 한국의 정치 상황과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 개선이나 이런 협력 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또 말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거 혹시 아십니까? 올해가 일본이랑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에요. 그래서 양국 간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에서 당연히 이걸 또 가지고 프레임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좀 당하면 안 되겠다. 미리 예상을 좀 하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됐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외교 공백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이 외교부뿐만 아니라 지금 줄타넥이 됐기 때문에 행정부를 보면 여러분 난리도 아닙니다. 이미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다 아실 내용이어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이나 이런 NCG라고 하죠. 한미와 협약을 하는 그런 회의도 사실 취소됐어요. 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한국의 외교 공백이니까 지금 뭘 할 수가 없어서 다 취소됐거든요. 그리고 1월에도 사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조율 중이었습니다. 방한을. 근데 이것도 취소됐고, 지금 권한 대행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편은 아니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님도 운명을 하셨죠. 운명을 돌아가셨고, 국가장례식에 또 한국이 또 사실은 가야 돼요. 원래 가는 게 맞습니다. 이 미국 전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국가장례식이 있었는데, 지금 또 이거를 누가 가야 되냐 이런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상황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일단 국제적인 시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네, 여러분들 사실 지금 내란죄를 뺐죠. 네, 민주당이 내란죄를 뺐습니다. 이거를 표면만 보면 사실 어이없는 상황이죠.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내란 수괴다, 우리 소중한 대통령님 보고 내란 수괴다, 내란 동조다 하면서 보수 유튜버들까지 고발했던 게 바로 민주당 아닙니까?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짜가지고 항상 그들은 그렇게 프레임을 짜서 그걸로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내란죄를 뺐죠? 뺐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넘어갔고, 여러분들 박근혜 때 이 이슈몰이 했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뇌물이죠, 뇌물. 탄핵을 처음에 박근혜를 그 소추한 것도 우리 박근혜 정말 전 대통령은 정말 억울하게 저는 이제 탄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뇌물로 걸었죠. 근데 심리 때는 막상 헌법재판소에 심리할 때는 뇌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진짜 뇌물이고 뭐 아니고 뭐 밝히고 조사하고 이런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물론 민주당에서 이제 계속해서 하긴 했지만 당시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당시엔 국민의힘이 아니었지만 당시 이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들도 배신을 하면서 그렇게 막상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얘들이 같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헌법재판소도 당연히 압박을 받고 이게 뇌물인지 아닌지 막 조사하고 그럴 시간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실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프레임은 사실은 뇌물이었는데 대부분 이런 뇌물수수 부분을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포함시켜서 쟁점 자체를 굉장히 단순화시켜버리는 그런 전략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약을 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배신자들이랑 이 민주당 좌파들이랑 해서 뇌물로 엮어서 넘겼는데 막상 탄핵 그 소추를 넘어가서 헌법재판소에서 뇌물을 크게 다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 조사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빨리 끝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판결문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뭐 각종 뭐 위반 행위로 유형화해서 정리했는데, 뭐 구체화하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권한 남용 행위에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그런 한 그 챕터 아래에 다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 프레임질 하던 거를. 여러분들 정말 뇌물이라는 게 별로 없고 대부분 그 판결문을 보면 추상적인 말 있죠. 뭐 눈에 그 뜬구름 잡는 말 있죠. 뭐 이거는 이거고 뭐 저거는 저거다. 그래서 이거 권한 남용이다. 이거를 사실 의견이고 어떻게 보면 눈에 걸면 눈거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운영을 왜 그렇게 했냐, 탄핵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이 지금 이런 건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저는 탄핵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에서 뭐 JTBC의 태블릿 PC 뭐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 조작으로 지금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과연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법리를 따졌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박근혜 우리 존경하는 전 대통령의 탄핵 상황이었고 여러분들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내란죄를 뺐습니다. 이 좌파들이 처음에 뭘로 프레임질을 했나요, 여러분들? 내란이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수괴다. 국민의힘 뭐 내란 동조다.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 내란 옹호죄로 고발까지 하고 내란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면서 진짜 무슨 국가를 뭐 문란시킨 것처럼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왔습니다. 좌파들이.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된 배경도 사실 주장이 아니라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뭐 예산안을 다 빵원으로 만들고 지금 뭐 국가 운영을 아예 못하게 만들었었던 것도 있고 또 간첩법을 폐기했었던 간첩법을 사인하지 않고 국보법까지 이제 건들려고 했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 지금 그 항공모함에서 드론으로 대통령을 촬영하고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했던 사건이 있어도 이 중국 유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첩죄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또 가장 큰 이 줄탄핵. 지금 행정부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적인 행사에도 누가 가야 될지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국가 운영 자체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냥 말 그대로 지금 무정부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선포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 자체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민주당도 말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국회에서 이제 해결을 요구해서
법대로 해제했습니다. 그 새벽에 몇 시간 만에 해제가 된 거예요.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은 그때 좀 허탈함을 느끼기도 했고, 이거 뭔가 있구나라고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됐나요? 뭐가 법적인 문제예요? 내란이 아니라면서요. 어떤 연유로 탄핵을 하는 거죠? 지금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민주당이 모르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민주당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내란죄로 그럼 몰고 갔냐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필요한 건 법리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잡고 가야 할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좌파들이 얼마나 여우 같은지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프레임질을 잘합니다. 정말 대중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과 좌파들이에요. 그 끝에 이재명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 국민의힘 이 우파 세력이 가장 못하는 게 여러분들 맞서 싸우는 것도 사실은 요즘 정말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국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못하고, 근데 지금 프레임도 못 짜는 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법리적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한테는. 지금 민주당한테는 자극적인 단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프레임입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법리적인 해석이 어떻고 저쩌고 지금 우리가 논리적으로 싸우고 있지만, 사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라는 단어를 붙여서 자극적으로 대중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 목적이 바로 민주당의 주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덕분에 선동당하신 분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나와서 그렇게 촛불을 들고 그런 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공적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물론 자유우파 국민으로서 이거를 다 파악하고 지금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할지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님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뇌물로 여론을 형성했죠. 그리고 그걸로 탄핵을 소추했습니다. 근데 막상 재판 때는 뇌물에 관한 거는 별로 이슈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모든 쟁점을 단순화하고 간소화해버리고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그 챕터 안에 모든 어떤 지금까지의 법리적 해석을 다 때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민주당은. 그냥 이렇게 다 때려 넣으면 탄핵이 되네?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일단 대중에 대해서 여론을 형성해놓고, 그냥 다 때려버리면 탄핵이 되네? 라는 거를 민주당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동안 탄핵 몇 번 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탄핵됐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부 수반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이라는 거 여러분들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저는 일단 내란이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민주당 쪽에서도 법리적 해석으로 자신이 없으니까 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재판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뺀 거예요, 여러분들. 네? 이걸 쏙 빼버린 거예요. 이거를 뭔가 법리적으로 해석할 여지 자체가, 그러니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란죄를 빼버렸으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거를 빼서 뭔가 이게 문제였는데, 사실 내란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였는데, 이걸 빼버렸으니까 법리적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게 지금 탄핵을 하려는 게 바로 민주당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내란죄를 빼서 그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다 그런 1차적으로 그렇게는 볼 수 있는데요. 정말 민주당이 그렇게 여러분들 사실은 바보가 아니에요. 네, 진짜로 얼마나 그 선동에 능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재판도 비공개로 하자라고 계속해서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님은 자신감 있게 무조건 공개 국민 참여 재판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거를 허락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군 통수권자가 재판을 받는데 국민이 볼 수 없게 비공개로 하자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겠죠. 당연히 추상적인 이야기를 법리적 해석 없이 추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한 다음에 단순화시켜서 간소화시켜서 그냥 탄핵 때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냐?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들,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간 이 2030 여성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계엄을 왜 했는지 물어보세요. 대답 못합니다. 왜? 몰라요. 그들에게 그런 논리적인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자극적으로 내란 수괴잖아. 당연히 탄핵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만 하고, 여러분들 그 우파 MZ와 그 좌파 MZ 비교한 그 20대 여성 비교한 그게 있었는데, 저거 너무 여성분들 2030 여성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20대라 그럽니다. 제 또래를 보고 제가 20대라 그래요. 네, 그 아무튼간 그러니까 글을 안 읽습니다. 지금 이 선동 당하신 분들은 글을 안 읽어요. 왜 계엄인지 알지도 못해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분들이 판결문을 제대로 읽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 여러분들 읽으신 분이 있으세요? 그 정말 탄핵을 지지했던 분들?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네, 여러분들 그냥 자극적인 게 필요한 거고, 지금 저는 이렇게 몇 시간을 우리가 지금 뭐 팩트를 찾고 논리를 찾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랑 상관없어. 이분들은 그냥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극이 필요한, 그냥 도파민이 필요한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란죄를 스리슬쩍 뺐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준비를 한 그런 자료들이 전혀 쓸모없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카드가 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그거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말들이 윤통이 할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내란죄를 빼버리면 그런 증거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졌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냐 하면 바로 지금 내란죄를 뺐어? 그럼 탄핵 소추 자체가 무효다. 이 전략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프레임을 국힘은 제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번에 좀 나왔더라고요. 10명 이상 나왔더라고요. 근데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국힘분들? 내각제 개헌이에요? 네? 윤상현 의원님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한데 갑자기 내각제를 또 주장을 하시고 그러니까 좀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정체가 뭐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궁금합니다. 이 민주당은 당연히 뭐 치우고 국힘분들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프레임 제대로 짜는 거 맞아요? 지금은 탄핵 무효로 가야 돼요. 탄핵 소추 자체를 무효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유우파 국민들은 논리적으로 물론 생각하고 팩트를 알고 이렇게 하지만 진짜 이 국민들은 그거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읽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아쉽죠, 여러분들. 이게 그냥 탄핵 소추가 잘못된 것이니 소추안 자체를 돌려보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엄청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뭐 계엄, 내란 이런 자극적인 단어에 꽂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논리적인 요점이 먹힐지 그거 자체가 뭐 우려가 되긴 하지만, 이런 말이라도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따질지,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지금 기일을 확정시켜버린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거 말고도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분들 어떤 그런 소식들, 어떤 카드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천조국 파랭이 님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뭐 그라운드씨 김성원 대표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만간 여러분들 기다려 보시고 그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고 사실 JTBC는 그 과거에 뭐 강남 사무실 뭐 캐비넷 안에서 주었다는 뭐 태블릿 PC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해놓고 열람도 못하게 해서 한창 그 선동 자체가 목적이지, 그게 법리적인 증거로 뭐 채택되냐,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그 탄핵 무효라는 프레임을 정확히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탄핵 소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프레임을 가져가야 되고, 그게 지금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가져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탄핵은 속도전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탄핵은 속도전이고, 이재명이 3일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 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 이재명이 이런 말을 한다? 여러분들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웃겨요, 진짜로. 이재명이 자신의 법적 문제에 대응해서 이렇게 해온 방식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실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일단은 이재명도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 대한 공판기일이 23일로 정해졌습니다. 11월 15일 날 저희 기뻤죠. 굉장히 기뻤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지만 지금 2달이 지나서야 2심이 열리고 이렇게 항소심 재판부가 열리게 되는데 이재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 뭐 그 문이 잠겼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고 뭐 그런 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재명이 이런 뭐 탄핵은 속도전? 재판은 뭐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된다? 참 어이가 없죠. 뭐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말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 이게 바로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에 낚이면 안 되시고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탄핵을 넘어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의아하고, 저는 지금 탄핵 헌법재판소를 사실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믿을 생각은 없긴 했지만 애초부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카드가 당연히 있고 윤통이 가진 카드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1월 20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제가 항상 국제적인 시각, 그 미 블링컨 국무장군의 방안에 대해서 왜 말씀드렸냐면 항상 국제적인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 상황에서만 보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기 떨어뜨리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국제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박스 안에서만 보면 굉장히 어두운 그런 방 안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박스를 밖에서 그 전체적인 그 박스의 형태를 보게 되면 정말 별거 아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요. 취임 첫날부터 몰아붙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명분에서 사실은 졌어요. 이미 민주당은 명분에서 졌습니다. 원천 무효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될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 기대함으로 바라봐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시고 이런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이런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후원금들은 핫팩 그리고 피켓 만드는 거에 대해서 쓰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게 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 열심히 활동할 수 있고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원동력 되죠. 이거 안 되는 뭐 그냥 무조건 제가 이렇게 뭐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 삽이 더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또 생각을 하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은 아마 6시 38분에 예약을 하고 올라갈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였습니다.